안녕하세요. 회로 이론을 강의할 윤정식입니다. 9장 이제 비정연파 교류에 대해서 한번 기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장에 이제 보시면요. 첫 번째, 비정연파 교류를 나타내는 식이 뭐냐 그랬어요. 그러면 이 비정연파 교류는 고조파 성분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파형이 이그러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그러진 파형을 해석을 하시는데 풀이의 급수라는 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시간함수 ft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직류분 A0 플러스 하기를 코사인항의 합입니다. 그래서 A1의 코사인 하기를 오메가 t 플러스 A2의 코사인의 2오메가 t 플러스 점점점점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B1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하기를 B2의 사인의 2오메가 t 플러스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요 A0는 사인이나 코사인이 붙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이게 직류분입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앞에 숫자가 없으면 1이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에서 오메가 앞에 1이면 1의 폭골이니까 이게 기본파입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거. 오메가 앞에 2 들어가 있으면 2의 폭골이니까 2고조파예요. 오메가 앞에 3이 들어가면 3의 폭골은 3고조파에서 요 뒤에 있는 것이 고조파입니다. 그래서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의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이거 이제 묶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직류분은 A0 하나만 있고요. 코사인하고 다 더하는 거니까 시그마라는 글자로 표현합니다. 시그마 n=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코사인 n 오메가 t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 플러스 시그마 하기를 n=1에서 무한대까지 사인항만 다 더해요. 그래서 bn의 사인의 2n 오메가 t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로 표현할 때 이렇게 세 개 합성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말로 물어본 거니까 세 개 더해져 있는 거에서 기본파, 고조파, 직류분의 합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에서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2번에 보시면 IT를 주고요. 파형이 어떻게 되느냐. 파형을 찾아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주어져 있는 함수를 보시면 사인만 들어가 있어요. 함수 자체에서 이 사인만 들어있으면 정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 t, 3오메가 t, 5오메가 t야. 그럼 오메가 앞에 홀수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홀수만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반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현, 반파, 대칭을 갖는 파형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현, 반파, 대칭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가 되냐면 y 원점의 대칭을 이뤄야 됩니다. 원점의 대칭을 이뤄야 되니까 원점의 대칭으로 되어 있는 거는 2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원점을 기준해서 좌우 같은 값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타나면 정현 반파 대칭이다라는 거.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서 1번처럼 이게 y축에 대해서 좌우 그림이 같은 값으로 나오면 이제 여현 반파 대칭이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여현 반파 대칭이고요. 이건 사인항만 있으니까 정현이고 홀수로 만들었으니까 반파에서 정현 반파 대칭은 y축의 대칭을 이뤄야 되니까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죠. 2번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16번에 보시면 비정연파에 대한 전압 V가 이러한 식일 때 실호전압이 얼마냐? 실호값을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정연파에 대한 실호값을 구하래요. 그럼 실호값을 구하는 방법은 말로 써보면 이런 겁니다. 각 파의 실호값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각 파에 대한 실호값을 구해서 제곱을 취해서 다 합해서 제곱근 루트를 씌워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말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분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요거는 오메가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기본파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파 전압 V1이야. 요건 오메가 앞에 2자가 들어갔으니까 2F꼴이에서 2고조파 전압입니다. 요건 오메가 앞에 3자가 들어갔으니까 3F꼴이에서 3고조파 전압입니다. 그래서 전압이 하나, 둘, 세 개가 합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압에 대한 실호값을 구해라 그러면 기본파에 대한 실호값 구하고요. 2고조파에 대한 실호값을 구하고 3고조파에 대한 실호값, 각 파에 대한 실호값을 구해서
제곱을 취해서 다 합해서 제곱 근이가 루트 씌워주시면 돼. 니꼬로 루트. 요 사인 앞에 있는 거는 최대값이니까 루트 2로 나누면 실호값이어서 100제곱입니다. 그 다음 이고조파도 사인 앞에 있는 건 최대값이니까 루트 2로 나누면 50이 실호값이어서 제곱. 플러스 상고조파도 사인 앞에 있는 건 최대 전압이니까 루트 2로 나누면 30이네. 제곱.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115.8V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가 있냐면 3번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3번 찍어주시면 되고요. 26번. 다음 외형파 전류에 대한 외형률을 구하래. 외형률. 그러면 외형률은 파형의 이그러짐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걸 수식으로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돼. 기본 파의 실호값으로 전 고조파의 실호값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기본파에 대해서 고조파 성분이 얼마나 포함되냐 그 포함 정도로 나타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함수를 가지고 일단 성분을 일단 표시를 해야 됩니다. 요 오메가 앞에 1이 생략된 거니까 기본파 전류를 준 겁니다. I1. 요거는 오메가 앞에 3자 들어갔으니까 상고조파 전류 준 거예요. I3. 요건 오메가 앞에 5자가 붙었으니까 5고조파 전류를 준 겁니다. 그래서 기본파, 상고조파, 5고조파 세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니꼬로 밑줄. 기본파에 대한 실호값이니까 I1 놓고요. 전 고조파에 대한 실호값만 구하는 겁니다. 그럼 상고조파 전류도 있고요. 5고조파 전류도 있어. 그럼 실호값을 구하려면 제 실호값을 구해서 제곱을 취해서 다 더해서 루트. 그럼 이게 이제 고조파에 대한 실호값이다라는 거. 그럼 갖다 이제 넣는 거죠. 원래는 실호값을 구하려면 사인 앞에 있는 건 다 최대값이니까 루트 2로 나눠야 되는데요. 위에도 루트 2, 밑에도 루트 2 들어가니까 약분돼서 없어져. 그래서 그냥 최대값을 그냥 쓰셔도 돼서 기본파에 대한 값 30이죠. 루트. 그다음 상고조파에 대한 크기는 10이네. 제곱. 플러스 5고조파에 대한 크기도 5네. 제곱.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눌러보면 0.37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에 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31번. 어떤 회로에 전압 V를 가했을 때 전류 I가 흘렀다고 한다. 이 회로에 대한 소비되는 전력이 얼마냐 했어요. 그러면 소비 전력 P를 구하랍니다. 와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정압파 교류에 대한 소비 전력, 전력을 구할 때는요.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같은 성분끼리 계산하여 모두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성분끼리만 계산해서 모두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류분이면 직류분끼리, 기본파는 기본파끼리, 상고조파는 상고조파끼리만 계산해서 다 더해 주시면 돼. 그럼 이제 성분을 일단 표시해야 되겠네. 전압에 보니까 100은 사인이나 코사인이 안 붙었으니까 변하지 않아서 직류분 전압 V0입니다. 요거는 377이에요. 그럼 오메가로 봅니다. 여기도 이제 377이니까 오메가로 보시면 돼. 그러면 오메가 앞에 1이니까 기본파입니다. 요거 전류도 마찬가지죠. 10은 사인이나 코사인이 안 붙었으니까 변하지 않아서 직류분 전류에서 I0. 이건 오메가 앞에 1이 생략되니까 요거는 뭐다? 기본파 전류지. 그럼 같은 성분끼리만 하는 거니까 직류분은 직류분끼리, 기본파는 기본파끼리만 계산을 해주시면 돼서 P는 V0, I0. 그 다음에 V1, I1. 코사인의 기본파에 대한 위상자 세타1 놓으시면 되지. 그 다음에 합산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직류분 전압, 직류분 전류는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 자체가 그냥 실호값이에요. 그냥 그대로 곱합니다. 100 곱하기 10이야. 플러스 기본파 전압, 기본파 전압은 안 그렇죠. 사인 앞에 있는 거는 최대값이야. 그럼 루트 2로 나누면 실호값입니다. 곱하기 전류도 사인 앞에 있는 건 최대 전류입니다. 그럼 루트 2로 나누면 실호 전류지. 그다음 코사인에 세타는 위상차입니다. 그럼 377T, 37T 빼고 나면 45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45도.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다 두들겨 보시면 1062.5W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2번에 있다. 그래서 비정압파 교류에 대한 유효전력, 소비전력을 구해라 그러면 같은 성분끼리만 계산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류분은 직류분끼리, 기본파는 기본파끼리,
뭐 상구조파가 있으면 상구조파끼리만 같은 성분끼리만 계산해서 모두 더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뭐 비정연파 교류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